제 이름은 미경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올해 42이고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남편은 45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에겐 5살 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이 좀 무뚝뚝해도 속은 깊다.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 사람이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꼭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게임을 좋아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3번씩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며 본가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거든요.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며느리니까 가끔 같이 가서 어머니 좀 뵙고 오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어머니가 너 우는 거 불편해 하셔. 너는 애봐. 내가 빨리 갔다 올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원래 깐깐한 분이셨으니까 며느리 오는 게 부담스러우신가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명절 때만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살갑지도 모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는 분이었어요. 명절 음식 준비하면 같이 하시고 끝나면 빨리 가라고 하시고 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지만 한쪽 몸을 못 쓰시게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는 외국에 있고 시동생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며느리인 제가 모셔야죠. 그런데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 성격에 며느리한테 신세 지는 거 못 견디셔. 요양병원에 모시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 한 분이 키운 아들이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요양병원에 모신다고요? 게다가 그 좋은 효자가? 저는 우겼습니다. 우리 집에 모시자고.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남편이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결국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안방에서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물 마시러 나갔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휴대폰이 소파 옆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렸어요. 가장 먼저 본 건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그 전날에도 그 전전날에도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이 보통 30분, 길게는 1시간이 넘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쓰러지신 뒤로 말씀을 잘 못하시거든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셔서 발음이 어눌하셨어요. 그런 분과 매일 1시간씩 통화를 한다고요?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채로 어머니 이름을 눌렀습니다. 발신 버튼은 안 눌렀어요. 그냥 번호만 확인했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그 번호를 저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번호는 끝자리가 2580이었는데 남편 휴대폰에 어머니로 저장된 번호는 끝자리가 7799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제 휴대폰에 메모해 두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 메시지는 그날 저녁 9시에 온 거였습니다. 오늘도 못 와? 나 혼자 자기 싫은데. 저는 그때 모든 걸 알았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잘 안 됐지만 올렸습니다. 대화는 7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그 해 그 달부터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남편한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차려줬어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엄마는 우셨어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인지 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번호를 흥신소에 맡겼습니다. 며칠 만에 답이 왔어요. 이름은 김땡땡, 나이 43,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가 둘 있고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큰애가 7살, 작은애가 5살이었어요. 제 아들과 같은 5살. 저는 그 자리에서 토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사진도 보내줬어요. 카페 앞에서 남편이 아이들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우리 아들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환한 웃음으로요.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께 가서 따져야겠다고.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저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와 두 아이의 사진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사진을 보시더니 한쪽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한쪽 얼굴만 움직이셨거든요. 그래서 눈물도 한쪽 눈에서만 흘렀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어눌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미경아,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7년 동안 알고 계셨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반대로 헤어졌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만났다고 해요. 큰애를 가진 게 결혼 1년 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아들을 붙잡고 무릎 꿇고 비셨다고 했어요. 그 여자랑 끊고 가정으로 돌아오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못 끊겠다고 했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사랑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손주가 태어났으니 그 아이도 핏줄이고 며느리인 저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그래서 그냥 덮으셨다고요. 7년 동안. 저보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죽일년이라고 어눌한 발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화가 안 났어요. 그냥 너무 허무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한테 저는 사회적 체면을 위한 가짜 아내였고 시어머니한테 저는 가문의 비밀을 덮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희 아들만 진짜였어요. 저희 아들만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짐을 쌌습니다. 아들 짐, 제 짐만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캐리어 2개를 놓고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저는 그 여자 이름을 말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의 이름을 말했어요. 7살, 5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그 여자랑은 정리하겠다고요.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도 버릴 수 있어요? 남편은 답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게 2달 전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혼해야 한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7년을 속인 남편을 어떻게 다시 믿고 살겠어요? 친정 엄마도 친구들도 다 이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망설여집니다. 우리 아들이 자꾸 아빠를 찾아요. 5살이잖아요. 엄마, 아빠 언제 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빠 없이 자라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여자의 2 아이들. 미워해야 할 아이들인데 자꾸 그 아이들 생각이 나요. 7살, 5살. 우리 아들이랑 같은 또래잖아요.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이혼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어떤 날은요?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와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저는 진짜 바보처럼 살았어요. 시어머니까지 한패였다는 게 그게 제일 분합니다.
남편한테서는 매일 연락이 와요. 돌아와 달라고. 평생 갚으면서 살겠다고. 그 여자랑은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7년을 속인 사람을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하고 우리 아들 데리고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참고 가정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2달째 친정에 머무르면서 매일 밤 천장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면 또는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한 말씀씩 들려주세요. 저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든 듣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경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이 본인과 아드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채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드리며 각색을 거쳐 영상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되세요. 그 집안의 비밀이었습니다.